자, 여기 보시니까 제목이요. 단백질 중독이 부른 모든 병, 해독제인 과일 제대로 먹는 방법. 자, 지난 시간에 만약 제가 암에 걸린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계속 해독식 한다 그랬죠. 근데 해독식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계속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암과 싸워 이기는 비결들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많은 오해의 베일을 벗으셔야 돼요. Fit for Life라고 하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바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의 이 책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요, 유방암, 간암, 난수암, 전립선암, 폐암, 골수암 다 뭐냐면 단백질 중독이 원인입니다. 예, 지금 많은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암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모든 병, 우리 지난 시간에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료인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후라이팬을 없애십시오. 유방암도 간암도 폐암도 뭐가 범인입니다? 지방이 범인입니다. 이 지방이 뭔지 아시죠? 고기에 있는 기름, 생선에 있는 기름, 또 고기에 있는 살코기,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여러분들 그토록 좋아하는 생선에 있는 메티오닌 수치가 그게 바로 젖산 피부산을 축적하면서 그것이 유방에가 있으면 유방암, 난소에가 있으면 난소암, 폐에가 있으면 폐암. 그래서 끝까지 단백질 중독을 부른 모든 병은 그것을 해독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뭐가 답이다? 계속 해독이 답입니다. 그래야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암은 산소가 답이에요. 두 가지 명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단백질 중독이 부른 모든 병, 해독제인 과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과일은 오히려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Fit for Life라고 하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실 때는 Fit for Life를 사시면 되고 한국 번역판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보면 건강의 모든 노하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는 과일 먹으면 안 돼요. 암 환자는 당분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쑥쑥 커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일을 집어들고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 해독제이자 영양제인데. 자,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한 걸 배우실 거예요. 제 28년 노하우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조금. 자, 의심할 여지 없이 과일은 가장 생생한 에너지를 주고 삶을 고양시키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3분의 2 이상 쓴다면 먹는 것보다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씁니다. 그래서 중환자일수록 과일식을 하면 치유 에너지가 뻥뻥뻥뻥 뿜뿜뿜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과일이 나를 안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산성체질이 돼서 과일만 들어가면 속이 뒤집어져요. 과일을 좋아하는데 먹을 수 없어요. 왜 과일을 먹을 수 없을까요? 왜 과일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할까요? 자, 과일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그 베일을 벗어나야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버드에 있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문의 여지 없이 과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단 한 가지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자, 뉴욕타임스는요, 존스 호킨스의 그 저명한 인류학자인 앨런 워커 박사의 이야기를 실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식사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엄청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의사와 영양학자들에게는 핵폭탄처럼 경악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워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버드나 존스 호킨스나 많은 말기 환자들을 다루는 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해독식을 시키고 그 해독식을 하는데 체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단당류인 과일은 30-40분 만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면서 이 가장 좋은 파이토케믹과
케미칼과 가장 좋은 에너지원을 환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깨갱, 정상세포는 쑥쑥쑥쑥. 자,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의 초기 선조들이 주로 먹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드시던 고기였다, 고기가 아니었다. 달걀이었다, 달걀이 아니었다. 예. 씨앗이나 새싹이나 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잡식주의자도 아니었어요. 짬뽕주의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로 무엇에 의존해서 살았다? 과일에 의존해서 살았다. 좀 보세요. 암 환자의 공통점은 과일과 물을 싫어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제. 피를 맑게 하는 애들. 예, 자 보세요. 워커 박사는 치아에 표시된 줄 모양을 연구함으로써 식사의 성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석화된 치아의 연구에서 워커 박사는 말하기를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25만 년 전에 사라진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호모 사피엔스부터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원시 인류의 치아를 연구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이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치아를 보면 이게 몇 년도인 것을 다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7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25만 전에 사라진 호모 에렉투스까지 보니까 모든 원시 인류의 치아가 무엇을 먹는 치아로 판명되었다고요? 과일을. 근데 희한하게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과일을 싫어해요. 또 당뇨 환자들은 이상한 유행처럼 당뇨병이나 암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됩니다. 계속 재발전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연추에서 제1차 항암, 제100차 항암, 제1000차 항암은 뭐냐면 해독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해독식은 과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과일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먹도록 적용된 유일한 음식입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유사한 침팬지요. 침팬지는 음식의 대부분을 과일로 먹습니다. 근데 침팬지는 병이 잘 없어요. 폐암, 유방암, 간암이 없습니다. 그죠? 과일이 없을 경우에는 나뭇잎을 먹기도 해요. 자, 인간과 침팬지는 원래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 즉 프루테리언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과일만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사람들 보면 프루테리언들이 많아요. 이 올림픽에서 1000m, 1500m 달려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식사를 많이 하고 뛰는 게 아니라 뭐냐면 과일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요. 몸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냐면 단백질 중독이 질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일 해독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암 환자라면 기본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때문에 이거예요. 자, 따라서 이겁니다. 제가요, 이 많은 환우분들이 오시면요, 한 2주, 3주 지나고 해독이 되면서 살이 쪽 빠지고 몸이 레벨이 올라가면 뭘 걱정하냐면 저 단백질이 부족해서 괜찮을까요? 라고 다들 걱정하세요. 다들. 자, 그럼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토탈 프로테인 검사 해보세요. 가보면 아주 정상적이에요. GOT, GPT, 감마 GPT, 뭐 요산 수치, 빌리루빈 수치 다 안정적으로 돌아와요. 왜?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신장의 요산 수치 높이는 원인, 빌리루빈 수치 높이는 원인 보니까 고기하고 뭐 수육 딱 끊었더니 여러분의 신장의 요산 수치, 단백뇨가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맞습니까?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단백질 중독이 부른 병, 해독이 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숙제예요, 이게. 예, 이게.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는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 뭐예요? 단백질이죠? 여러분들이 목숨 거는 단백질이죠? 가장 좋은 단백질은 계란이라 그래서 꼭 하루에 1등급 계란 2개씩 꼭 먹었어요. 그래서 재발돼서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예,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속 호르몬성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호르몬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암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해독식에서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다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을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한 달, 두 달 만에 다 나서요. 제 28년 경험입니다. 단백질 중독으로 온 모든 병, 유방암, 폐암, 간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래 계신 분들 아시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오셔서 저녁 과외식만 해도 2, 3일에서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안에 다 혈당 수치가 정상적인 거 보시잖아요. 혈압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거 보시잖아요. 바이탈 정상적으로, 멘탈 다 정상적으로 오는 거 보시잖아요. 이거를 몰라요.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유방 잘라내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또 병 주고 가서 고기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단백질 중독이 모든 병에서부터 여러분 해독이 되는 게 중요해요. 모든 병은 단백질 중독에서부터 오는 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암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병은 지방이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고 또 저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인 콜린 캠벨 교수는 누가 범인이다? 또 차이나 스터디에서 중국 역학 연구에서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뭐냐면 단백질 중독이 암을 부르고 암의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 올렸다 내렸다 온오프 하는데 뭐가 작용을 했냐면 단백질 중독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딱 제한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때요? 요산 수치, 단백질 수치, 빌리루빈 수치, 지방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다 안정되는 거 보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레디칼 리미션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된 많은 말기암 환자들,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식단에서 동물성 음식을 제한했더니 여러분의 염증 수치가 CRP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이 쉬운 걸 못하는지 몰라요. 살 빠지는 게 겁나서. 헐. 우째 안 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 빠지신다고 자꾸 저한테 오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단백질이 결핍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예, 가스 데이빗 박사가 왔다 헬스 다큐에서 지난번에 강연한 거 들어보셨죠? 단백질 중독이요? 음식을 안 먹으면 모를까 단백질 중독은 없다고 이야기한 거 생각나십니까? 예. 물론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열량을 아예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나 단백질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수만 명을 만날 수 있어요. 예. 만성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단백질 이 중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과체는 부족증인 거. 단백질은 중독이고 과일과 채소는 결핍증이고 이게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고형암에 이르기까지 제 28년 경험상. 그런데 보니까 제가 뭐 수만 권의 논문을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서 수많은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 의대에서 많은 암 환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병의 원인이 뭔지 보셨잖아요. 뭐였어요, 여러분? 뭐가 범인이었어요? 단백질이 범인이었고 지방이 범인이었어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단백질의 초과 소비는 유방암, 간암, 방광암과 연관되어 있고 백혈병 발생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류의 소비는 지난 100년 동안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위암은 몸에 발생하는 모든 암 중에서 3분의 1에 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기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된 독성이 몸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젖산, 피부산 독소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기생충이 바글바글바글, 편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생충이 바글바글바글, 신장의 결석, 시스틴 결석, 칼슘 결석, 요로 결석이 바글바글바글, 예. 간의 담낭, 담도의 담낭, 담낭의 담석이 바글바글바글. 그래서 암, 해독이 답이라는 것이 이런 명제하에서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단백질 독성은 몸에서 산도를 매우 높게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왜 매주 pH 검사하시는 줄 아세요? 암 전문가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은 어떤 때 암이 시작되는 기전을 보니까 pH가 산성에서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pH가 산성인 상태에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형기성 호흡 상태에서 암은 계속적으로 크고 암이 생성되고 암이 성장되고 암이 전이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산성 체질의 산소가 결핍되면 계속적으로 암은 증식됩니다. 그래서 암이 왜 산소가 답이냐면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이 돼서 여러분의 혈관의 트랩펑처럼 뻥 뚫려야 돼요.
뇌혈관 뻥 뚫리고 심장혈관 뻥 뚫리고 시원하시죠? 단백질 독성이 몸에서 이 pH를 계속 높게 증가시켜요. 그런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2주, 3주 만에도 pH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2주, 3주 만에 pH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뭘 했더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pH가 바뀌어요? 해독식하고 저지방 채식만 했는데 pH 바꾸는 약 하나도 안 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전 수많은 임상의 결론입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몸 안에 쌓여있는 독성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이 디톡스하는 것이 건강에 필수이고 이 회복에서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세정 작업을 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에요. 과일은 90% 이상의 수분입니다, 여러분. 혈액을 가장 맑게 하고 혈관을 가장 빨리 청소하는 건 뭐예요? 물입니다. 과일 속에 있는 수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입니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몸 안에서 셀프 뭐예요? 클렌징 작업을 해요. 세정 작업을 하고 게다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면 치료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게다가 과일에는 인간의 몸이 생존을 위해서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암환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거기다 대장이 다 막혀 있어요. 회색돼 있어. 영양소가 여러분 처음에 와보면 어때요? 비타민도 바닥을 치고 있고 비타민 A, 비타민 B1, B2, B3, B6, B12, 짜이나 비타민 C, 비타민 B, D, 비타민 E, 비타민 K 여러분 다 바닥을 치고 계셨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해독식 쭉쭉 333, 111, 22 체질에 따라서 해독식하고 영양식, 해독과 영양 마치 막스 거슨 박사가 해독과 영양으로 그 어떤 이 치료로도 할 수 없는 중증 암 환자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암은 뭐에 끊임없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의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독과 영양요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제1차 항암, 제2차 과일식, 제2차 항암, 제2차 과일식, 제100차 과일식 이게 끊임없이 암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항암제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1년 지나서 괜찮아지면 또 가서 또 슬슬 살 좀 찌게 이제 단백질 좀 보충해 볼까? 아주 확실한 단백질 좀? 그래서 오셨잖아요. 다시.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후회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폐색되어 있는 장기를 다 뚫고 나면 저절로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이 저절로 흡수가 돼요. 그동안은 이 코엔자임 Q10도 30년 동안 먹었는데 코큐텐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보니까 장폐색 뚫고 나니까 코큐텐이 나 코큐텐 영양제 따로 안 먹었는데? 보니까 결핍증이 없어졌어. 골다공증? 칼슘 부족이니까 칼슘 먹었더니 오히려 석회암만 돼.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과잉이라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실 거예요. 자,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부민 주사 맞고 면역 주사 아무리 맞으셔도요. 해독을 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면역 주사 1,700만 원짜리 일본에서 독일에서 맞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7번 이런 여러 번 맞고 오시는데 오시면 그때 잠깐 괜찮았는데 더 에너지를 못 쓰세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면역 주사 7번을 맞고 와도 지금 기운을 못 차리는 한 교감 선생님 사모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주사를 7번이나 맞고 와도 기운을 못 차리는데 여기서 해독식을 하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저를 원망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3일 뒤에 쌩쌩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산을 올라오시는 그 선생님의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뼈다귀밖에 없는데 여기서 과일식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미우세요? 어떠십니까? 어디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과학자들이 암 전문가들이 깨달은 요 놀라운 이 해독의 비결과 이 건강의 비결, 회복의 비결을 요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과일은 몸에 이 쌓여있는 담석, 결석, 기생충, 젖산, 피부르산 온갖 독소들을 온몸에서 다 씻어냅니다. 씻어야 돼요. 암은 끊임없이 해독입니다. 자, 재밌는 거 좀 보세요. 이제부터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좀 보세요. 체중 감소의 효과본에서 과일을 다이어트 하는데
해독하는데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의대학의 교수 주디스 로딘 박사님이 뉴욕에서 열린 비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과일 속에 있는 당이 주는 이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다음 식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이걸 못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료인들이. 자, 보세요. 과일에서 짜낸 당, 과일즙을 탄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일반 설탕을 탄 물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양을 적게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말하는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비결입니다. 왜 햄버거를 먹고 치즈를 먹고 치킨을 먹어도 계속 이 배고픈지 아세요? 죽은 음식을 먹으니까. 비타민, 미네랄 다 죽은 음식, 영양소가 다 파괴된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과일식 가면서 햄프시, 아마시, 치아씨드만 먹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왜? 산 음식을 먹으니까.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근데 고기, 생선, 치킨, 닭발 다 먹었는데도 왜 배가 고파요? 계속 단요, 다식, 다갈증 왜 와요? 왜? 죽은 음식, 영양소 하나도 없는 음식,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다 빈 쓰레기, 텅텅 빈 음식을 먹으니까 먹어도 갈급증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일은 뭐냐면 완전 식품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암 환자가 늘 즐겨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디저트로 드시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과일즙을 섭취한 사람들은 다음 식사에서 일반 설탕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평균 479칼로리나 적게 먹었다. 왜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배고픈 걸 못 느껴. 이거를 못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산 음식을 안 먹고 죽은 음식만 먹으니까 몸이 맨날 병덩어리야. 그리고 허기져.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그리고 녹즙으로 형태로, 즙 형태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두 잔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걸 몇 달씩 하시다 보면 어때요? 흰쌀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밀키트는 녹즙으로 영양소를, 이 섬유를 빼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홀푸드로 드셔야 돼요, 통째로. 아시겠습니까? 과일, 채소 통째로 드셔요. 껍질채로. 껍질에 뭐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IP6, 피트산염. 가장 중요한 항암제. 아시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저지방 채식해도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서 계속 염증은 계속 생겨요. 유방 아무리 항암 30차 하고 오셔도 계속 염증 생기고 CRP 반응이 계속 올라가요. 맞습니까? 요걸 캐치하셔야 돼요. 제 28년 동안 캐치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애간장을 녹으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제가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이 쉬운 방법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거 참. 자, 호모사피엔스에서 몸에서 요구하는 당을 섭취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씩씩하잖아요. 튼튼하죠? 제 주식이 거의 과일이에요. 몸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살 빠진다고 겁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지금 빠지는 살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서 이로움을 주는 살들이 아니에요. 옐로우 팻입니다. 내장지방이에요. 암을 계속 키우는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에 덕지 축적되어 있는 젖산피루산 독소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이거를 포기 못하시고 아까워들 하실까?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제 건강한 애들로 다시 바뀝니다. 교환하셔야 돼요. 세포 교환하셔야 돼요. 자, 하버드 의대 교수, 유명한 프레이밍 연구 많은 의료인들은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유명한 프레밍햄 심장질환 연구의 책임자이신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콜텔 에세스틴 박사,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셨던 카디악 어레스트를 맨날 조혈해서 계속 심장마비로 실려가는 분들이요.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책을 보면서 딱 캐치합니다. 답을. 말기 관상동맥 질환, 심장혈관 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카스텔리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 과일과 채소도 포함이 되지만 채소보다 과일이 더 우수합니다. 자,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녹이는 강력한 항암제예요. 아시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 어디 뭐 독일에 무슨 뭐 주스 난리들 하시고 오실 때 보면 29인치 이민 가방에 몇 천만 원어치 영양제들 들고 오시는데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심장 질환이나 심장 발작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그 물질은, 그 놀라운 물질은 끈적끈적하게 혈액의 지질 농도를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점도를 끈끈끈끈하게 만들었던 위에 카제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피로 인해서 동맥이 막히는 것을 뻥 뚫어버리는 혈전용해제. 뇌혈관 뻥 뚫어버리고 심장혈관 뻥 뚫어버리고 유방에 축적돼 있는 이 뭡니까 이런 염증 수치들 계속 분해시키는 놀라운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발견됐대요? 어디에서 발견됐대요? 잘 안 들립니다.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1년, 2년, 3년 저녁은 무조건 이겁니다. 예, 평생. 예. 저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너무 우량하잖아요. 예. 저보다 에너지 많이 쓰십니까? 저 얼마나 씩씩하게 뛰어다니는지 보시잖아요. 이거를 왜 모르고 맨날 그냥 그 싸고 그렇게 구하기 쉽고 물론 유기농이어야 되죠. 예. 이게 뭐냐면요.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뭐냐면 바로 콜테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에서 그 놀라운 암세포가 해독이 되고 관상동맥이 뻥 뚫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꼭 보세요. 그 책 지방이 범인.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예. 이 관상동맥으로 막혀가지고 18명의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이 어떻게 심장이 뻥 뚫렸는지 지금 잠 깨셨죠? 비포 애프터 사진 다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초등학생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 그 놀라운 물질이 뭐냐면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예요. 이게 뭐냐면 과일과 채소에 있는 혈관을 뻥 뚫어버리는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콜테 에셀스틴 박사도 그리고 유명한 하버드의 프레밍행 심장질환 연구의 책임자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도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녹즙보다 더 좋은 게 과일입니다. 녹즙도 즙으로 형태로 드시지 마시고 저희처럼 케일이면 케일 가장 강력한 뭡니까? 예. 콜리플라워 또 브로콜리 십자가 채소들 예. 어떻게 드시는지 다 배우셨죠? 통째로 드십니다. 통째로. 추출해서 드시지 마시고. 전립선암에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레시틴이 좋다고 해서 레시틴만 토마토에서 뽑아서 먹여봤더니 암 수치가 줄어들어요. 더 생겨요. 더 생기잖아요. IP6가 좋다고 해서 우리 유 선생님 지난번에 나가시면서 검색해보고 IP6 영양제로 나와 있네. 원장님 저 이거 맨날 사 먹으면 되겠네. 흰쌀 먹고 가시면서 IP6 사 먹으면 되겠네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저는 이 현미쌀은 거칠어서 못 먹으니까 흰쌀 먹으면서 IP6를 계속 먹으면 되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추출해서 낸 것들은 효과가 오히려 없습니다. 영양제 살아있는 영양소 그대로 로푸드로 드시는 겁니다.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이게 바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말하는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병들었냐면 여러분의 왜 세포가 죽었냐면 죽은 음식을 드셔서 그래요. 자 그러면 세포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나무도 무조건 다 익혀야 되고 예, 매크로바이오틱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익혀서 드셔야 되죠. 아니면 그냥 산 음식이니까 무조건 생식으로 드셔야 되죠. 화식과 생식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야 돼요. 효소가 살아있는 익히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뭡니까? 과일이죠. 채소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로 드셔야 돼요. 60%에서 80%. 80%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복합 탄수화물 섞어서 80%를 드시고 10%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던 날마다 달걀 2개씩은 드시면서 단백질 80%를 채우려고 하셨던 비중을 깎으러 가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812를 기억하세요. 80% 뭐죠? 과체류입니다. 예,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일, 예, 감자, 고구마 다 합쳐서 10%는요? 10%는? 예. 그러면 그 지방은 뭐가 있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암을 유발하는 지방이라면 반대로 지방은 지방인데 예, 동물성에서 오는 지방은 포화 지방은 암을 유발하는 범인이라면 암을 없애는 치료제는 뭐예요? 오메가3 과일과 채소에 있는 예, 뭐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 필수 지방산입니다. 자,
자, 오메가3와 6의 비율 몇 대 몇이 좋죠? 그래야 염증이 없어질까요? 1대1이나 1대4 이하입니다. 아셨죠?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참깨, 들깨,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뉴트리셔나 이스트 프레이크 그대로 너트는 너트대로 시드는 시드대로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영양소가 살아있게. 이제 아시겠죠? 요걸 잡으셔야 돼요. 요걸. 요거 제 28년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예요. 자,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놀라운 물질이라는 거예요. 심장 뻥 뚫고 뇌혈관 뻥 뚫고 중풍 어디 갔어? 심장 질환 어디 갔어요? 심장마비 어디 갔어요? 유방암의 암덩어리 어디 갔어요? 이 놀라운 물질 가져가세요. 매일. 매일 여러분들 걸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과일은 우리 몸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씻어냅니다. 젖산, 피부를 산 독소들 다 씻어냅니다. 나갈 때는 유, 소, 영. 예,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 피하라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이미 소화기관이 다른 어떤 신체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예. 왜 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소화기 계통에 암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혹사시켜서. 뭐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혹사시켜서 소화기 계통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간식을 해요. 하루 3끼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중간에 의사가 8번 먹으랬어요. 위 절제하고 8번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몸은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3분의 2 이상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에너지가 없는 분들이 계속 조금씩 간식하시면 땅콩 한 알만 들어가도 소화시키는데 4시간, 5시간 걸려요. 지방은. 그래서 저녁에 견과류 드시는 거 아닙니다. 아침, 점심에 아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캐슈넛 사이즈로 7개, 브라질 너트 사이즈면 2개, 호두나 브라질 너트는 2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에다가 뭐까지 드세요? 들깨까지 드세요. 가장 좋은 오메가3 지방산, 완벽한 지방산을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얼마나 지금 잘 맞추고 계시는데 아직도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저 단백질 뭐 좀 더 먹을까요? 아이고 끙.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화기관이 다른 어떤 신체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과일을 왜 암 환자가 줄기차게 드셔야 되는가? 계속 해독제로 치료제로 드셔야 되는가?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 사실은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십니까?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뭐 복합탄수화물처럼 뭐 2당류, 3당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는 뭡니까? 한 30분, 3, 40분 안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이 돼요? 치유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뇌생남, 내성녀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 뇌가 섹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RP6 피트산염 많이 드셔서 뇌가 섹시해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야,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요걸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자, 우리 몸에 의해 소비되는 모든 것은 결국 분해돼서 포도당, 과당, 글리세린,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으로 변형돼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은 모든 것이 포도당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과일은 몸에 들어가면 즉시로 흡수되는 포도당 그 자체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많은 이 암 전문가들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서 이 중증 환자들을 다룰 때 계속 해독식을 시키는데 환자가 체력이 다운되지 않으면서 가장 빨리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면서 암세포는 괴사시키고 정상세포는 활력을 주기 위해서 왜 과일을 공급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들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은 포도당 그 자체예요. 다른 음식들에 비해 과일은 극소량의 에너지만 있으면 아주 쉽게 소화가 되고 이것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돼서 치료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일반 음식들은 서너 시간 정도 위장에서 머뭅니다. 그것도 적절히 배합된 것을 먹었을 때만 그래요. 음식이 덜 농축되어 있고 잘 배합될수록,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호텔에서 여러분들 조리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몸에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아플 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짝 쳐서 드시는 걸로. 자, 음식 그 로푸드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덜 농축되어 있고 잘 배합될수록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더 많이 그래서요. 특별히 간암 환자분들이 다슬기 뭐 그거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농축 음식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홍삼, 뭐 인삼. 배합이 복잡할수록 위장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있어요.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바로 가장 좋은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중환자가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나나, 건대추, 야자, 말린 과일과 같이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왜냐하면 말린 과일들은 조금 더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긴 것들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장에서 머뭅니다. 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 30분 만에 위장을 통과해요. 야, 이러니까 어떻게 치료가 안 됩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독이 안 돼요? 중환자분들일수록 뭐 드셔야 돼요, 지금? 예,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자꾸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기농 사과, 예? 이런 것들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분해되자마자 무슨 에너지? 유소형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에너지. 소화기관에 풀어놨습니다. 자, 기운 없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새끼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은 더 없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하셔야 돼요? 해독하셔야 돼요. 그냥 굶는 것보다 정상세포에는 적당한 활력을 주면서 영양분을 주면서 암세포는 괴사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예요. 그죠? 해독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 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28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강의하면 과일식입니다. 해독식.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렸잖아요. 그 여러 번 들으셨다 그래요. 예. 내가 만약 암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다? 예. 끝까지 해독하겠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번식을 제1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제 과거 이조 시대에 보면 얼마나 이 번식에 많은 이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이거 보세요.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컷 사마귀는 교미 후에 암컷 사마귀에 먹힐 줄 알면서도 교미를 시도합니다.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수컷 사마귀들은 교미 후에 암컷에게 먹혀요. 교미 후에 암사마귀는 자손의 영양분을 위해서 수사마귀를 먹습니다. 예.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어요. 암컷 연어가 알을 낳으면 수컷 연어가 그 위에 정자를 뿌려서 연어 자손의 씨앗을 완성한 후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자, 그런데 과일나무는 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과일을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에게 내어줄까요?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먹는 거예요. 너트, 시드가 뭡니까? 씨앗이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가 씨앗이 번식력이에요. 과일, 씨. 해바라기, 씨. 예.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향기로운 과일의 과육을 먹고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널리 퍼뜨려달라. 우리가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씨앗을 넣으면 씨가 죽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 보시잖아요. 우리 몸에서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세포가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과학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치유가. 맞습니까? 예. 우리 영장류는 그래서 산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세포를 살리시려면 자꾸 죽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무슨? 예, 조리해서 조미료 팍팍 넣어서 비린내 없애야 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생아한테 여기 사과 주고 여기 소고기 줘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소고기 잡으러 가요? 뭐 잡으러 갈까요? 산 음식 집으러 가요.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음식을 집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요, 피곤하고 아프면요, 얼마나 과일이 땡기는지 몰라요. 더 땡겨요. 내 몸이 요구하니까. 산 음식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위장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몸에서 젖산, 피부르산을 씻어내요. 신장의 결석, 간의 담석, 담낭의 담석 다 씻어내요. 그래서 해독이 되는 겁니다. 체중을 줄일 때도 역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와
이 저희 해독의 원리는 비슷해요. 예, 그러나 진짜로 제대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요새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 요새 많이 연락들이 와요. 이제는 밖에서 아무리 디톡스하고 성형을 해도 최고의 성형은 뭐예요? 해독이라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독하고 나니까 글루타티온이 간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꺼먼 황달 흑달기가 없어지고 피부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글루타티온이 제대로 분비가 되니까. 게다가 리버 서포트나 실리마린을 계속 드시니까 어때요? 간이 글루타티온을 제대로 생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살아나. 간암 환자들, 대장암 환자들, 육식 많이 해서 걸린 분들 보니까 간 기능이 글루타티온이 살아나니까 해독식을 시키니까 간암 환자들이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지방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분해돼 버리잖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남편이 못 먹는다고 불쌍해하지 마시고 지금 해독하면서 간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 웃으시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입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3, 40분이면 그대로 직장으로 통과돼요.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과일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한 끼니를 과일식으로 드시는 게 여러분들처럼 저녁에 과일식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식사하실 때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습니까? 먼저. 식사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내일 제가 이제 이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식사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지야마 시조 박사님의 식사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과일을 맨 마지막에 되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일 그 뷔페의 원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그래서 식사 후에 과일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장내에 다 모든 음식들이 먹었던 영양소가 다 부패돼요. 여러분 항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렌지, 과일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해가지고 디저트로 드셨죠. 그래서 다 이 부패됩니다. 한 목사님이요. 가는 곳마다 신방을 가는 곳마다 이 성도님들이 이거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것도 내오고 저것도 내와가지고 목사님이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 병원에 가봐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혈중 이 알코올 농도가 나올 만큼 아주 피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고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식사 후에 계속 간식을 하는 데다가 식사 후에 뭘 먹어서 그래요? 부패되게 과일을 드셔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걸 좀 비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게 좋다고요? 먹지 않는 거. 이거 너무나 쉬운데도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식사하고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혈액이 지금 다 끈끈한 점액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다? 빈속에 드시는 게 좋다. 식사할 때 만약에 식사와 함께 과일을 드실 때 어떤 과일? 과일, 사과 이런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과일 나무는 채소하고 같이 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밭에서 나는 도마도 이런 요런 과일들 아시죠? 요런 애들은 식사와 함께 드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병나라면 요렇게 드시래요. 샌드위치 먹고 다시 말하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면 과일을 맨 마지막에 드시면 이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 한 조각은 위장을 거쳐서 바로 소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샌드위치를 먼저 먹고 나면 방해를 받아요.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이 썩고 발효돼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과일이 위장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온 모든 음식이 부패되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위장 안에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은 싹 다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라는 탄수화물은 모두 이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식을 하셔도 식사법,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짬뽕으로 드시지 말라고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짬뽕으로 드시는 거 아닙니다. 브로콜리 다 먹고 양배추 다 먹고 맨 마지막에 새들에게 가서 음식물 배합의 지혜를 배웁니다. 새들은 날다가 추락하지 않아요. 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없습니다. 왜? 한 끼니에 벌거지 먹고 한 끼니에 나다를 먹지 벌거지와 나다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유행어를 만들면 안 되는데 벌레입니다. 벌거지. 다시 말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합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속이 거부룩해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소화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과일은 수분 함유량이 아주 많고 소화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암 환자가 끊임없이 제1차, 2차, 10차, 100차 항암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암제와 해독제는 뭐다?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소와 다른 활동을 위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한쪽에서는 해독시키고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뻥뻥뻥뻥 솟아오르게 하는, 와,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기운 없다고 까불어지시면 안 됩니다. 과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중증이고 지금 계속 전이 속도가 빠른 분들은 빨리 암을 독면 상태로 만들려면 지금 뭐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식사를 중단하시고 빨리 해독식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미네랄이 딸리니까 암세포가 전해질 수치가 다 떨어지고 전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네랄을 드셔야 돼요.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안전하게.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하면서 마칠까요?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2월의 촛불기도. 향기 나는 소나무를 엮어 둥근 간을 만들고 4개의 초를 준비하는 12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촛불을 밝혀야죠. 그리운 번님, 해마다 12월 한 달은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차례례 켜고 날마다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을 켭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이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하늘마을에 와서 나는 적당량의 입소비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이모님들이 그냥 낮이나 밤이나 수고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치료제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지는 않는지, 내 이웃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첫사랑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괴롭힘 잊지만 않아도 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생명이 너무나 당연한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하루의 생애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하루 더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입니다, 여러분.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들을 힘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왔음을,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견뎌내시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 좀 칠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견디고 있는 우리 유리,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한 체험으로 다시 알아듣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은 내게 축복이라, 유익이라. 촛불 속에 환히 웃는 저를 봅니다. 비행기 테러로 폭발된 한 건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뛰어나오며 행인들에게 소리치던 어느 생존자의 간절한 외침.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저는 어쩔 때는요, 저하고 마지막으로 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맨날 기도해요 여기 지금. 그죠?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교 신자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더 모든 종교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믿는 종교처럼 아름다운 품성으로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 늘상 성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제가 이 동네에 잘 못 가요. 뭐 물건을 사러 가면 제가 이렇게 신앙인이라는 얘기를 감히 못 합니다. 예, 상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가서 물건값 가장 많이 깎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가장 싫대요, 종교인들이. 참 이거 참 부끄럽죠. 그래서 종교에 있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해요. 아이고 참 성김, 나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이 스크루지인지 몰라요, 다들. 그죠? 그리고 맨날 오면 나는 뭐라더라? 생활보호 대상자래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 쓸 건 다 쓰고 다녀요. 마사지하고 뭐 자기 쓸 건 다 쓰고 다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세요. 물론 진짜 그런 분들 있죠. 예. 아이고 참말로.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세계 평화,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촛불을 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촛불로 펄럭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선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평화의 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촛불 속에 빛을 내는 저의 단단한 꿈을 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거 켜셔야 돼요. 올해 이거 꼭 켜세요. 희망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해가 왜 이리 바쁠까 한숨을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 반가워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조 디스펜자 보셨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육체에 작용합니다. 이게 호르몬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의 원리인데요. 그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까 플라시보 이펙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노시보 이펙트 보신 것처럼 조 디스펜자가 나는 될 거야. 의사들 4명 다 당신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됐어요. 딸깍하고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의 접촉으로 딸깍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딸깍 해볼까요? 딸깍 하신 분들은 다 됩니다 이제. 겸손히 불러야만 오는 희망, 꾸준히 갈고 닦아야만 선물이 되는 희망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촛불 속에 춤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님, 성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싶을 때, 좋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마음을 가다듬고 촛불을 켜세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깊이 감사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세요. 촛불 속으로 열리는 빛을 따라 변함없이 따스한 우정을 나누며 또 한 해를 보낸 길에서 또 한 해의 길을 달려갈 준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주님께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늘마을로 부르셔서 병든 모든 죽은 세포를 물리치고 새롭게 하심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의 지혜와 생명의 지혜를 잘 담아서 저희가 이제 2023년이 지나가고 이제 며칠 후면 새롭게 2024년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제 몸속에 있는 죽은 세포와 병든 세포를 뒤로 하고 새롭게 오는 한 해처럼 새로운 세포들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의 노력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조 디스펜자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어떠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마음으로 믿은 모든 것이 의롭게 우리 몸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통증으로 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과 온전히 대화하면서 이 긴 밤에 정말 짧은 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면서 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평안하고 또 기분 좋은 그런 좋은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